및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하시고 오늘의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거번티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간부들 속에서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와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철저히 뿌리 뽑고 그러니까 9일, 그저께죠. 그저께는 한번 노동당 확대 회의를 한번 했고 어제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했고 노동당 관련 회의를 이틀 연속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에 가고자 하는 행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태도가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과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제가 꿈보다 해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드리면 9일 엊그제 북한 우리민족끼리를 포함한 북한 매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외세의 개입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민족 내부의 문제로 규정을 하면서 거론한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였어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엊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기 이틀 전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북한의 주문서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다음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자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문제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 관광 같은 경우는 유엔 대북 제재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교집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 교집합이 뭐냐면 금강산 관광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교착 국면을 뚫을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최소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낼 수 있는 성과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북한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떤 하나의 실마리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부분들도 많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지금 그 방송 내용에서도 이제 더 나가면 자력갱생을 25번을 강조를 했는데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자주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둔 자력갱생이었습니다. 자주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민족 경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민족 내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언급했던 개성과 금강산은 포함이 되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남북을 모두 아우른다고 해석이 가능한. 저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북미가 완전 파탄이 아니라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로 북한 스스로도 바로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이야기한 약간의 여지도 만약에 이게 있다면 다시 어떤 불씨는 살아날 여지는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폼페이오도 그렇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이걸 자꾸 이제 지렛대로 쓰려고 하니까 우린 대북 제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가 그 얘기 약간의 여지를 이야기하면서 유엔의 어떤 제재에는 그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관광은 별개예요. 유엔 제재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북한은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과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관심사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지위 여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의원 회의를 열린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끔 북한 관련 영상을 보면 대의원 회의할 때 이렇게 수첩 꺼내들면서 대의원 증명서 같은 걸 가지고 시작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마 대의원보다 낮아지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또 하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게 지금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북한에서는 국가 수장인 걸로 돼 있죠. 거기도 일단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수반이잖아요. 그럼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국가 수반이냐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리할 게 아니냐라는 현재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인데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안 맞는 거니까 그동안 외교 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사실 뭐 대통령을 만나고 그럴 때도 당신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 오늘을 기해서 말이죠. 명칭이 바뀔지 국무위원장이라는 지위의 어떤 성격이 바뀔지는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과 국방위원장은
우리로 지금 영구 결번이 됐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영원한 주석, 네.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직함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로 지금 영구 결번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수반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다른 어떤 뭐냐면 직함이 등장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은 그대로 갔지만 지금은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 주권기구가 최고인민회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성격을 위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국무위원장이 결국은 당과 국가를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최고의 어떤 통치자의 어떤 성격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빠진 것도 그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같은 대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소속이었는데 그 빠짐으로써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최고 통속 그 기구지만은 위원장이 빠짐으로써 최고인민회의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우리의 청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국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 통치기구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회의 때 그 간부들을 굉장히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나 위상이 약간 좀 그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간부들을 갖다 굉장히 질타를 하고 인민들을 보는 데서 그리고 자기 그 헌법상의 위상을 또 다시 올리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